2019년도에도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상장하였습니다. 당분간은 신규 상장주가 없을 것이며 SK바이오팜 상장까지 바이오주들의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첫랩과 PPI까지 올해 상장이 끝이 났는데 분명히 기억에 남는 종목도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이 머릿속에서 잊혀졌습니다. 아무래도 상장 주식을 아무거나 잡아서 투자한다면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종목이 상장하기 전에는 특례 상장에 아니면 미래 실적이 어쩌고 저쩌고 꿀발린 소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함정을 피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본다면 상승 추세에 놓여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잘만 잡아서 투자한다면 신규 상장으로도 충분히 대박이 날 수 있습니다. 신규주가 장기 투자로 승률이 안 좋고 대다수의 종목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항상 회사가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그 뒤로 더 큰 성장은 힘들겠다 싶을 때 최고 가치를 받을 수 있을 때 상장시키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장기 투자로 유망주들을 찾기가 힘든 편입니다. 올해 가장 기억이 남는 종목이라면 첨보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 첨보가 가장 기억에 남았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ITM 반도체와 티움 바이오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 첨보는 상장 초기에 완벽한 저점에 매수하여서 매수한 뒤에 80% 쉬지 않고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이 80%를 다 챙기진 못하였지만 올해 초부터 첨보로 재미를 본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상장주들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상장주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종목들의 질까지 낮다 보니까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당분간 상장은 없으니까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26일과 27일에 코스닥 지수가 크게 급등을 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이 많이 올랐습니다. 시장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랐으며 신규 상장주들도 덩달아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면 상장했던 주식들, 유망주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상장했던 첫랩과 PPI입니다. 첫랩은 지금까지는 매수할 타이밍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첫날에 음봉 몸통을 회복한다면 매드팩토처럼 엄청난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첫날 몸통을 회복하니까 이 몸통에서 10%가 순식간에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날부터 음봉이 뜬 종목은 매드팩토처럼 기회가 온다면 이때만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디가 저점일지 모르기 때문에 접근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PPI인데 PPI는 지누스처럼 KOTC에서 왔습니다. 지누스가 이전 상장을 한 다음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차이점이라면 지누스는 첫날부터 장대 양봉이 떴고 PPI는 첫날부터 장대 음봉이 떴습니다. 그리고 지누스는 장대 양봉이 뜬 뒤부터도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유지시켜 줬습니다. PPI는 둘째 날에도 하락이 나오면서 마감하였습니다. 둘 다 기관의 수급은 나오고 있는 상태이며 이 PPI가 심리적인 구간인 만원 근처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종목이 9,700원, 9,800원을 넘어서 만원을 돌파해 줄 것 같으면 그때 진입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9,770원. 이 고점을 그 다음 거래일에 뚫어준다면 그때 접근을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원 근처 종목이기 때문에 만원을 뚫어서 종가 기준으로 만원 위에서만 마감하더라도 이 몸통 11,000원 그리고 이것을 뚫어서 11,800원까지 충분히 단계별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만원을 뚫어줄 것 같다. 9,770원을 뚫어준다 하면은
그때 같이 진입을 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첫랩은 당장의 매수 타이밍이 아니지만 PPI는 반응을 준다면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관심주에 두고선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메탈라이프, 이 종목은 2배 뻥튀기 된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매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그리고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브릿지 바이오. 이 몸통이 아니고 일단 첫 번째로 공모가 6만원을 회복해 준다면 자연스럽게 몸통을 회복해서 신고가를 다시 뚫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또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드팩토는 설명을 많이 해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신테카 바이오가 공모가가 12,000원짜리인데 일단 이게 12,000원 위에서 상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저점을 찍었지만 공모가 12,000원까지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 종목이 시작한 가격이 14,950원. 이 시작한 가격을 종가 기준으로 회복해 준다면 그때부터 접근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의 계획은 없고 이 가격을 회복해 준 다음에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버텨준다면 그때 접근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최근에 저점을 찍다가 지수와 함께 26일, 27일은 지수가 크게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이 이날에 올랐습니다. 진우수조차. 그렇기 때문에 이날이 지나고도 이 가격을 회복해 준다면 그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JLK는 아직 매수 타이밍이 아닌 것 같고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용로직스도 뻥튀기 종목이기 때문에 접근을 하지 않겠습니다. 뻥튀기가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지속적으로 저점을 헤매이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리메드가 지독한 하락에서 벗어나서 이틀 동안 급등을 했습니다. 지수와 함께 8%, 7%, 합쳐서 15% 이상 급등을 하였으며 황금선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지수 덕에 급등을 했는지 아니면 진짜 하락이 끝나서 급등을 했는지 아직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리첼은 넘어가고 코리아센터, 이것도 바닥에 있기 때문에 접근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노터스도 마찬가지. 바닥에 있는 차트는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반등할지도 모르고 거래량이 언제 붙을지도 모르고 어디가 저점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접근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센트럴 모텍이 더 이상 하락이 나오지 않고 장중에 VI가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변동성 완화 장치를 보고 있으면 이 센트럴 모텍이 주기적으로 VI에 이름을 올리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상으로 너무 급하게 급등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접근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최대 관심주인 티움바이오, 이것도 많이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분류를 해놓았던 종목이 CS 베어링. 공모가 8,400원보다 주가가 높긴 하지만 최근에 이 고점을 유지시켜주지 못하고 길게 윗꼬리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몸통이 남아 있었더라면 이런 식으로 무너지지는 않았을 텐데 여기서 거래량이 없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런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냐면 종가 기준으로 이 9,570원 근처에서 마감을 해야지 그때 만원을 뚫어줄 기대감으로 매수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분류를 해놓진 않겠습니다. 이것도 아직 타이밍이 아니고 우양도 아니고 현대에너지솔루션은 거래량이 없이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이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따로 추가를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SJ그룹, 이거는 제2의 세경하이테크나 레이가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분류를 해놓겠습니다. 저도 노리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매수를 하지 않았고 접근한다면 한 몇 주, 몇 달을 노리고 세경하이테크나 레이처럼 이런 것처럼 몇 달을 노리고선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상장 초기가 지났기 때문에 뭐 수급이 들어온다면 좋겠지만 들어오지 않더라도 상승 추세를 유지한다면은 세경 하이테크처럼 어디까지 급등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장 초기에 수급이 들어왔고 그 뒤로는 개인들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가가 빠지지 않고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세경 하이테크도 상장 초기에 기간이 들어왔다가 그 뒤로 개인이 계속 사지만 주가는 끝없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SJ그룹은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고 주가가 최근에도 마이너스 4%, 이날도 마이너스 4%까지 빠졌지만 이날 종가가 1% 플러스에서 마감하고 이날도 종가가 보합쯤에서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서 소외가 된 것 같고 거래량이 없지만 주가가 버텨주는 힘이 강하고 이 63,800원을 뚫어서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제테마, 이거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 라파스는 최근에 고점을 뚫어주는 종가가 나온다면은 이 신고가를 뚫어주는 것이 거의 확정이 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긍정적으로 보고선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ITM 반도체는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설명이 없습니다. 이거 역시 뭐 추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티라유텍도 뻥튀기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수의 영향으로 오른 종목은 진짜 상승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른 것인지 단순히 지수 때문에 오른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애매하다 싶으면 따로 분류를 해놓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이 다 무너지지만 이 라운피플이 조용하게 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정말 예쁩니다. 몇 주 두고선 들어가고 싶을 만큼 차트가 굉장히 예쁜 편입니다. 이런 종목은 대응하기가 쉽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10만 주 단위이기 때문에 장중에 잠깐만 터지더라도 10만 주는 그냥 돌파합니다. 거래량 급증 화면으로도 이 종목이 뜬다면 금방 찾을 수가 있고 언제 상승할지 모르지만 거래량이 터질 때만 잘 노리신다면 충분히 이 고점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점까지의 거리가 현재 11% 상태, 그렇게 멀지가 않기 때문에 현재 저는 이 라운피플의 안정적인 주가를 긍정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종목들이 더 많지만 좋은 종목들을 골라본다면 이렇게 9가지가 나왔습니다. 9가지 모두 저는 제가 말한 대로 똑같이 움직여준다면 그때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